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단원 동물과 에너지 5-2-2 배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순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영양소, 노폐물,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언급할게요. 자, 모든 물질들은 우선은 어디로 들어온다 했었죠?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심장은 무슨 순환과 무슨 순환이 있었습니까? 온몸의 조직세포와 반응하는 온몸 순환이 있었고, 그리고 뭐였습니까? 폐와 같이 순환하는 배순환이 있었습니다. 자, 심장은 온몸의 조직세포와 폐와 물질 교환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에 들어오는 녀석들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뭐 영양소는 뭐를 통해서 들어왔었죠? 우리가 소화와 흡수를 통해서 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와 산소가 만나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면서 나오는 부산물들, 즉 쓰레기들, 노폐물이었습니다. 이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온몸의 조직세포에서는 뭐를 생성한다고 했습니까? 세포에서는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됩니다.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광합성 호흡에서 말했듯이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는 누구로부터 공급받을까요? 우선 우선은 심장으로 이것들이 다 들어오니까 심장으로. 자, 그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을 타고 용털의 모세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용성 영양소는 용털의 암주권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온다 했죠. 즉 심장은 온몸의 조직세포로 뭐를 건네줍니까?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발생시키면 부산물이 나오겠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원자력을 통해서, 핵을 통해서.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폐기물이 나오죠. 즉 우리가 에너지를 발생시켰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노폐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가 나올까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겁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조직세포에서 발생한 것들은 우선은 어디로 모인다? 심장으로 갈 겁니다. 즉 조직세포는 심장으로 뭐와 뭐를 보내줄까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보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산소나 이산화탄소는 둘 다 뭡니까? 기체죠. 기체는 뭐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었죠? 드나든다고?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었죠. 자, 숨을 들이마시면 우선 호흡을 하면 우선 기체가 우선은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폐로 가겠죠. 자, 호흡을 들숨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고, 날숨, 내뱉는 숨을 통해서 뭐를 내뱉는다고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폐로 우선 산소가 들어오죠. 이 폐로 들어온 산소는 어디로 우선은 보낸다고요? 무조건 심장으로 산소를 보내줄 것이고, 자, 자, 조직세포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받은 것을 어디를 통해서? 폐로 보내줍니다. 폐로 이산화탄소가 들어왔으니까 이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서 보내준다겠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할 노폐물입니다. 심장에 노폐물이 들어왔어요. 이 노폐물은 어디로 보내준다? 콩팥으로 보내서 오줌의 형태로 보내줄 겁니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관계를 보시고 봅시다. 그리고 심장은 뭐라고 생각하셔도 되냐면요,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혈관이 뭐가 흐릅니까? 혈액이 흐르잖아요. 폐에 있는 폐포를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어서 폐포는 폐고 모세혈관은 심장이니까 심장과 폐의
기체 교환. 조직 세포를 누가 감싸고 있었습니까?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었죠. 즉 조직 세포와 모세혈관, 심장과의 물질 교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세혈관은 심장이라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이제 볼게요.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과정. 노폐물의 생성은 아까쯤에 뭐였습니까? 영양소, 에너지를 발생시키면서 세포에서 영양소가 분해되면 뭐를 발생시킵니까?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그러면서 물과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즉 이 암모니아가 노폐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노폐물은 간에서 우선은 독성이 약한 뭐로? 암모니아는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독성이 약한 요소로 변했다가 요소에서 뭐로? 콩팥으로 가서 콩팥에서 뭐의 형태로 배설된다? 오줌의 형태로 배설이 될 겁니다. 자, 배설은 세포에서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인데요. 자, 노폐물의 배설 과정 같이 뭐였죠? 세 가지 나왔었죠. 노폐물 뭐가 나왔습니까?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였죠. 자, 보시면요. 물부터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있고 암모니아가 있었는데 물은 뭐 그냥 물입니다. 자, 몸속에서 사용되거나 여분의 물은 오줌으로 내보내거나 또는 날숨 하면서 내뱉으면서 수증기 형태로 보내집니다. 이산화탄소는 심장에서 어디로 운반해서 폐로 운반돼서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내보내겠죠. 근데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이게 아니고 암모니아입니다. 오줌의 주요 성분이죠. 우선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매우 강하니까 우선은 어디로 갈 거냐? 매우 강하니까 간으로 보내져요. 간에서 가서 독성이 약한 우선은 뭐로 바뀐 후? 요소로 바뀐 후 콩팥에 간에서 요소로 바뀐 후 콩팥에서 물과 함께 오줌의 형태로 배설될 겁니다. 자, 봅시다. 자,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 보겠습니다. 배설기관은 오줌관 보겠습니다. 오줌관은 그냥 단순합니다.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으로 그냥 단순히 오줌이 지나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냥 양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콩팥 두 개죠. 그냥 오줌이 통과하는 관입니다. 방광 보겠습니다. 방광은 그 오줌관에서 오줌을 모아두는 것이죠. 요도는 몸 밖으로 배출하는 통로죠. 우리 몸에 있는 생식기 쪽에 있는 게 요도죠. 콩팥을 보겠습니다. 콩팥은 혈액 속의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걸러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를 만들어 놓는 것이요? 오줌을 만드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등쪽 양 허리 부분에 등쪽 허리 부분에 척추 양 옆에 한 쌍씩 있죠. 콩팥 동맥은 정맥은 심장의 심방이었고 동맥은 실과 연결되어 있죠. 심방은 심장으로 뭐였습니까?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 자, 콩팥 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우리는 콩팥 동맥이라 하고요. 콩팥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콩팥에서 나오는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 정맥이 심방과 연결되어 있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심씨는 심장에서 나온이었고 기억나십니까? 자, 네프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럼 네프론은 무엇이냐? 자, 볼게요. 콩팥 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콩팥으로 들어갈 때, 즉 콩팥 동맥은 심장에서 나왔대요. 콩팥 동맥은 심장에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거죠. 심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노폐물이 들어가겠죠. 콩팥 정맥은 콩팥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뭡니까? 심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쓸모 있는 거예요. 쓸모 있는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심장으로 들어갈 때 콩팥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콩팥을 누가 구성하고 있냐? 가장 작은 단위인 네프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프론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본 단위인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콩팥은 네프론이 구성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뇌프로는 어떻게 돼 있냐?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프로는 누가 감싸고 있다?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다.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다는 것은 심장과 뭐가 일어날 것이다? 물질 교환이 일어날 것이다. 알겠죠? 네프론으로는 뭐가 들어갈 거예요? 심장에서 쓸모없는 노폐물이 네프론으로 갈 것이고, 네프론에서 심장으로 갈 때는 뭐가 갈까요? 심장은 좀 다시 쓸 수 있는 거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 겁니다. 다 봅시다. 네프론의 구성은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구체, 뭐 보문주머니, 사구체는 콩팥 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져 있는 거. 사구체 볼게요.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이런 거 보면 실뭉치처럼 돼 있죠. 보문주머니 보겠습니다. 사구체를 둘러싸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입니다. 주머니 모양. 주머니. 보문주머니 주머니 모양 맞죠? 세뇨관입니다. 보문주머니와 연결된 가늘고 긴 관으로서 그 주변을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으며, 이 모세혈관은 콩팥 정맥과 연결된. 근데 이것보다는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잘 보십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오줌의 생성 과정은 뭐 여과가 되고 재흡수가 되고 뭐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 자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심장은 좋은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여기에 콩팥으로 들어오는 것들 중에 여기 봅시다. 여러분 물, 포도당 이런 거 볼게요. 여기 쓸 수 있는 것들과 쓸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쓸 수 없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노폐물입니다.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니까 궁극적으로 이 노폐물들은 오줌의 형태로 배출될 거예요. 그러면 물, 포도당, 아미노산, 노폐물을 제외한 여기서 죄송합니다. 요소하고 노폐물은 오줌의 형태로 될 거예요. 근데 요소와 노폐물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는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오줌으로 배출하지 않고 다시 어디로? 심장으로 재활용될 겁니다.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잘 볼게요. 동맥입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죠.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동맥, 콩팥 동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나와.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니까, 이동하는 관이니까 심장에서 나온 것들이 우선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구체로 들어갑니다. 사구체로 들어가면 이 보문주머니를 통과할 건데요. 이 보문주머니는 구멍이 뽕뽕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야? 통과하는 걸 우리 여과라 가지고 여과장치. 즉, 이 보문주머니를 통과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통과하냐면요. 구멍이 매우 작은, 그러니까 이 구멍을 통과할 정도면 매우 작은 것들이겠죠. 소화가 완전히 된 것들,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료, 노폐물 이런 것들이 통과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무슨 관입니까? 세뇨관입니다. 세뇨관으로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료, 노폐물 등이 통과할 거예요. 그러면 사구체에서 보문주머니를 통과하지 못한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은 바로 다이렉트로 어디로 갈 거예요? 모세혈관으로 갈 거예요. 모세혈관으로 갔다는 것은 어디로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심장으로 갈 것을 의미해요. 심장으로 갈 거라는 것들은 뭐 하는 것들이야? 좋은 것들,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갈 거예요. 보세요. 사구체에 왔는데 통과 못하는 것들은 모세혈관으로 갈 겁니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콩팥, 정맥과 연결되어 있죠. 정맥은 심방과 연결되어 있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이동하는 관이었잖아요. 심장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심장으로 갈 거예요.
콩팥 동맥은 심장에서 들어오는 것들이고.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여러 번 봐보세요. 심장으로. 좋은 것들이 심장으로 갈 겁니다. 자, 아무튼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료, 노폐물 등이 여과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가다 보니까 세뇨관을 통해서 세뇨관을 통해서 오줌이 만들어져 가지고 방광으로 갈 건데 잠깐만, 오줌으로 만들어질 것들은 노폐물과 요소만 오줌으로 만들어지고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뇨관에서 다시 쓰기 위해서 심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니까 재흡수될 겁니다. 재흡수되는 것들이 어디로 재흡수된다? 심장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될 겁니다. 재흡수 안 되는 건 뭡니까? 요소하고 노폐물은 재흡수 안 되겠죠.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는 재흡수돼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가겠죠. 요소와 노폐물은 재흡수도 안 됐어요. 이것들은 이제 뭐로 되는 거예요? 오줌을 통해서 배출될 겁니다. 자, 우리 사구체에서 보몬주머니 통과하지 못하고 다이렉트로 모세혈관으로 온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큰 것들, 큰 덩어리들입니다. 큰 덩어리니까 통과 못했겠죠, 이 구멍들을. 그런 것들이 큰 덩어리에 물이나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나 노폐물 등이 있습니다. 자, 모세혈관을 통과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노폐물은 심장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에 있었던 노폐물들, 큰 덩어리 노폐물들은 누구 쪽으로 분비해버려요? 세뇨관 쪽으로 분비해버리죠. 노폐물은 세뇨관으로 가야 됩니다. 세뇨관에 남는 것은 요소와 노폐물만 남아요. 그래서 재흡수되는 것은 좋은 것들, 분비되는 것은 나쁜 노폐물 같은 것들은 분비돼서 요소 노폐물은 오줌으로 되고, 나머지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 이런 좋은 것들은 모세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재활용할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요거 볼게요. 요거 보겠습니다. 요가 콩팥 동맥 혈액이 사구체를 지나는 동안 요소, 포도당 등과 같이 크기가 작은 물질이 물과 함께 사구체에서 보몬 주머니로 빠져나가는 거. 여과 그 보몬 주머니에 있는 동그란 구멍을 통과해 버리는 걸 우리는 여과라고 하죠. 재흡수는 여과액이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 여과된 액이 통과한 액이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 이런 것들 다시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누가 흡수하는 겁니까? 심장으로 향하는 모세혈관이 재흡수하는 거죠. 포도당, 물 등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 모세혈관은 심장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재흡수되는 거죠. 분비 보겠습니다. 사구체에서 여과되지 못한 것들이, 통과하지 못한 것들이, 우선 사구체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들은 곧바로 모세혈관으로 가죠. 모세혈관으로 간다는 것은 다이렉트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심장으로. 근데 심장으로 노폐물, 통과하지 못한 노폐물 가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노폐물이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가는 거? 오줌을 되기 위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우리는 분비라고 합니다. 이 그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노폐물이 들어있는 혈액, 이거 콩팥 동맥에서 오는 거였죠. 심장에서 오는 것이 동맥이니까 들어왔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어디로 간다? 사구체로 간다. 그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무슨 주머니? 보몬 주머니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가지고 덩어리가 큰 것들은 통과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고? 바로 모세혈관으로 가고. 이거 보시죠. 덩어리 굉장히 큰 것들이죠. 이 구멍을 통과한 것들은, 여과된 것들은 굉장히 작은 것들이죠. 통과했으니까. 이걸 여과라고 하죠. 혈액에 포함된 물질 중 크기가 어떤 물질만, 작은 물질만 여과해서 통과하는 거죠. 큰 물질들은 통과하지 못하고 모세혈관으로 가죠. 즉 모세혈관으로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심장으로 간다는 거. 심장으로는 좋은 것만 가야 되겠죠. 나쁜 것은 전부 다 오줌으로 가야 되겠죠. 나쁜 것 뭐 있었어요? 노폐물과 암모니아가 간에서 해독된 요소 있었죠. 자, 보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자, 보몬주머니 세뇨관을 통해서 이제 오줌으로 형성되려고 하는데, 세뇨관에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뭐 물과 아미노산과 포도당과 이런 무기염료 같은 좋은 것들은 다시 재흡수,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 포도당과 같이 물에 필요한 성분은 혈액으로 재흡수돼서 심장으로 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처음에 보호막주머니 통과하지 못하고 큰 물질들은 가다가 여기로 누가 통과하면 안 됩니까? 큰 노폐물 통과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큰 노폐물들 다시 세뇨관으로 뭐합니까? 혈액에 남아있는 노폐물들을 다시 세뇨관으로 분비해가지고 세뇨관에는 궁극적으로 세뇨관 끝에는 여분분에는 뭐만 남을까요? 노폐물과 요소만 남겠죠. 스스로 점검 보겠습니다. 1번.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암모니아는 너무 독성이 강하니까 우선 어디에서? 우선 간에서 독성이 약한 뭐로 바뀐 다음에 요소로 바뀐 다음에 콩팥에서 걸러져서 뭐로 분비된다? 오줌으로 내보낸다. 오줌은 네프론에서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과, 재흡수, 분비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